저는 30년 넘게 전국 곳곳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고민 중 하나인 발기력 저하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을지 모릅니다. 처음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린 68세 이창호 어르신께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가 맞는지 자꾸 의심스럽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분의 마음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환자분들은 대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삽입 직전에 힘이 쭉 빠지고 차라리 시작 자체가 두렵다는 말씀을요. 그 순간 어르신의 눈빛에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그림자가 드리우죠. 저는 늘 이 말로 공감을 전합니다.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곧 끝이라면 시작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문제는 고장난 기계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발기는 복잡한 생리작용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심장 문제라고 오해해 온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실제로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비아그라를 권하기도 어려워 더욱 자신감을 잃곤 하셨지요. 그런데 진짜 원인은 대부분 하체 혈류 부진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끼면 물이 잘 나오지 않듯 다리와 골반 쪽 혈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 충분한 혈액이 성기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 첫 번째 진료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해운대에 사시는 68세 이창호 어르신은 다리를 만져보니 찬 기운이 송곳까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종아리와 발목이 얼음장 같았지요. 선생님, 요즘은 걸을 때도 발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만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혈류가 막힌 상태에서는 어떤 약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어르신께 4분의 기적을 제안했습니다. 하루 시작. 전단 4분 계단 오르기 3분, 벽 스쿼트 1분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실 것을. 너무 간단해서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죠. 딱 이거 하나만 하면 되나요? 라고 묻던 어르신은 2주 뒤에 완전히 다른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어젯밤 반응이 왔습니다. 부인이 먼저 눈치채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첫 번째 단계인 공감과 희망 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발기력이 떨어진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끝났다. 이제는 뭘 해도 소용없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죠. 이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면 몸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고장 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관리받지 못한 혈류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희망을 다시 심어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약보다, 그 어떤 시술보다도 강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시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게 돕는 말이죠. 발기부전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도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숨겨진 원인인 하체 혈류 장애가 어떻게 발기부전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에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첫 발을 내디뎌 보시죠.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께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의사 선생님은 몰랐을까요? 대부분은 발기력이 떨어지면 호르몬 문제나 심장 건강에만 원인을 돌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체 혈류, 즉 다리와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처음 다리 혈류 부진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환자분들은 의아해 하십니다. 다리가 삐걱거리면 성기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라고 반문하죠. 하지만 인체를 하나의 순환 시스템으로 본다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혈액이 페니스로 흘러들어가 압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때 하체부터 올라오는 혈류가 막히면 관을 통해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수도관과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혈관벽이 노화되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성 섬유가 경직되고 내막에는 미세한 염증 흔적이 쌓입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약간씩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막히게 됩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골반 쪽 혈관이 그 주요 통로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액은 일종의 엔진 오일과 같습니다. 엔진이 고장 나지 않으려면 오일이 매끄럽게 순환해야 하듯 우리 몸도 혈류가 원활해야 각 기관이 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수년간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발기부전 환자의 85% 이상은 단순히 혈압이 높다거나 혈당 조절이 불안정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좌골신경 포착 증후군처럼 하체 혈관 주변에서 혈관과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이 조금만 눌려도 감각 이상이 발생해 성기에 도달하는 신경 신호가 약해집니다. 즉, 혈액뿐만 아니라 신경 자극도 함께 막히는 셈이죠. 제 첫 환자 사례를 되짚어봅니다. 해운대에 사시는 이창호 어르신은 발기력 저하보다도 다리 저림 증상을 먼저 호소하셨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발끝부터 허벅지까지 저리는 느낌이 심해 매번 몇 분간 몸을 떨면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다리 혈류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권했고 실제로 좌측 대퇴동맥이 40% 이상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면 평소에는 무감각하다가도 성적 자극이 올 때 필요한 혈류량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발기는 혈관 확장과 혈관 수축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때 핵심 매개체가 바로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모세혈관과 동맥을 넓혀줍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바에 따르면 중장년 남성의 산화질소 분비량은 20대 때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더욱이 고혈압 약이나 일부 항구울제는 산화질소 합성을 억제해 발기장애를 부추깁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더해지면 결국 하체 혈류 불균형이라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더 강한 압력을 만들어야 하고 이 압력이 장기간 유지되면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 부위에 염증이 지속되면 혈관이 굳어지고 신경 전달 속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저는 그 과정이 핏줄이 칼로 베인 뒤 의료용 테이프로 억지로 붙인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게 제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혈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간단한 촉진 검사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환자분의 종아리나 허벅지를 손으로 가볍게 눌러보면 정상적인 조직은 압박 후 금세 돌아옵니다. 그러나 혈류가 부족한 부위는 반동이 느리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천이 차갑습니다. 실제로 해운대 어르신께서도 제가 손을 댔을 때 손끝까지 차가움이 전해지는 걸 느끼시더군요. 그 순간 환자분의 눈빛에는 문제의 실체를 마주한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스스로 하체 냉기를 체크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리를 만져보고 차갑다면 혈류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 간단한 자가 진단법은 병원에 오기 전에도 어느 정도 상태를 가늠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체 혈류 부진은 단순한 노화 현상만이 아닙니다. 운동 부족, 오래 앉아있기, 과도한 스트레스, 흡연, 고지방 고당, 식습관 등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환자분께 단순히 약 처방을 넘어 생활 전반을 점검하도록 권장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발기력 회복은 총체적 관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숨겨진 원인 찾기의 핵심입니다. 하체 혈류 장애가 발기부전의 뿌리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인 운동 처방으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단 4분 하루 일과를 바꾸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혈류를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기력 회복의 핵심 열쇠 중 하나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운동 처방은 매일 아침 단 4분 계단 오르기 3분,
벽 스쿼트 1분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어떻게 하체 혈류를 개선하고 결국 발기력을 되살리는지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단 오르기입니다. 저는 해운대에 사시는 이창호 어르신께 첫 상담에서 이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집 계단을 2계단씩 올라가 보십시오. 이 지시를 받은 어르신은 딱 3분만 하면 되는 거죠. 라며 반신반의하셨지요. 인체에서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이 근육을 자극하면 마치 펌프처럼 피를 위로 보냅니다.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이 많아져야 다시 동맥을 통해 골반과 성기로 흘러갈 혈류량도 충분히 확보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72세 박영남 어르신은 처음에 계단이 집에도 없어요라며 고민하셨습니다. 저는 의자를 2개 겹쳐 임시 계단을 만들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의자 오르내리기라도 괜찮다고 엉덩이 근육이 수축 이완되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며칠 뒤 어르신은 웃으며 오셨습니다. 집에 계단 없어도 의자 3개로 충분하더라고요. 아침에 하면 머릿속까지 맑아집니다. 몇 주 후 부인께서 요즘 눈빛이 달라졌다고 느끼셨다니 운동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다음은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서 약 30cm를 떨어진 지점에 등을 대고 무릎을 90도 정도 굽힌 상태로 버티는 운동입니다.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리는 벽에 밀착된 상태를 유지하고 3초간 천천히 앉았다가 3초간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1분의 스쿼트가 허벅지 앞쪽 근육을 집중적으로 자극하여 골반 주변 혈류를 극적으로 개선합니다. 특히 전립선 주변 모세혈관까지 피가 잘 돌게 만들어주지요. 제가 이 방법을 제시한 뒤 많은 분들이 일주일 안에 다리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차가웠던 종아리가 점차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 저림도 줄어들었지요. 이는 혈관 내벽이 조금씩 이완되면서 혈류 저항이 낮아진 결과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운동으로 인한 근육 수축과 이완이 혈액 내 산화질소 합성을 자극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즉, 운동 처방만으로도 자연 보조제와 유사한 효과를 얻는 셈입니다. 운동을 시행할 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 직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새 누워있던 몸을 깨우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하면 이미 하루 종일 앉아있던 혈관이 굳어서 운동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둘째, 과하지 않게 자신의 체력 범위 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통과 관절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평소 걸음 속도보다 살짝 빠르게, 벽 스쿼트는 90도에서 멈추어 심한 부하를 피하세요. 셋째, 꾸준함입니다. 3일 하고 그만두면 다시 혈류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최소 2주 이상 연속으로 실천해야 근육 기억이 형성되어 혈관 확장 패턴이 몸에 익습니다. 제 경험상 이 4분 운동 처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간편성, 별도 장비나 시간 확보가 필요 없고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 비용이 들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관리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심리적 자신감, 스스로 신체 변화를 느끼면서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이러한 운동 처방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분이 처음으로 희망을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운동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다룰 자연 보조제의 힘과 결합할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나 우선 오늘 아침 이 4분만 실천해 보십시오. 발기력 회복을 위한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시작은 단 4분입니다.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계단으로 향해 보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자연 성분 보조제 시트룰린과 아연을 통해 혈관 건강을 내부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언제나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육을 깨우는 것만큼 중요한 건 혈관을 내부에서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성분 보조제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중 핵심은 바로 시트룰린과 아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발기력 회복에 기여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트룰린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생성하는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모세혈관과 동맥을 넓히는 핵심 분자이지요. 발기는 결국 혈관 확장이 만들어내는 생리현상입니다. 비아그라도 산화질소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시트룰린은 더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이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비아그라가 엔진을 급작스럽게 부스트하는 터보차저라면 시트룰린은 엔진 오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이라고요. 대구 북구에 사시는 66세 최병국 선생님은 비아그라 복용 시 두통과 안면홍조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혈압약과 상호작용도 있었지요. 저는 최 선생님께 하루 3-4개 시트룰린을 관계 예정 60분 전에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병원 약 없이도 발기가 단단하고 오래 유지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두통 홍조 없이 편안하게 효과를 경험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연 진치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중장년층일수록 결핍되기 쉽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리비도와 발기력 모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호르몬이지요. 저는 상담마다 하루 11mg에 아연을 저녁 식사 후 물과 함께 드세요라고 안내합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리고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장승우 선생님은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혈관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상태였지요. 저는 시트룰린과 아연을 병행 복용하도록 처방했습니다. 12주 후 장 선생님은 당뇨 지표도 조금 호전됐고 성기능은 물론 전반적인 혈류 건강이 좋아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시트룰린은 단순히 성기능뿐만 아니라 온몸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의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트룰린 관계 60분 전 3-6J 아연 저녁 식사 후 데이트 캄바자밀란 물 온도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복용기간 최소 3-6주 연속 복용해야 체내 농도가 안정화되어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에 기존의 혈압약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것은 자연 보조제를 마법의 알약처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트룰린과 아연도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운동 처방과 병행할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운동으로 혈관을 깨우고 자연 성분으로 혈관을 확장 보호하는 투 트랙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조제 복용을 의식의 트리거로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식사 후 아연을 복용할 때 내일 아침 4분 운동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스스로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보조제를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운동해야지 라는 동기부여가 강화됩니다. 이렇게 작은 심리적 장치를 활용하면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시트룰린과 아연을 별도로 구입해 드시면 하루 투 공용원 내외 한 달에 약 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비아그라 한 알 가격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 부작용 부담도 현저히 낮습니다. 초기 투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의약품 시술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연 보조제의 힘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운동 처방과 보조제 복용 두 가지 축을 함께 세우는 것이 발기력 회복 여정의 핵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뇌의 재훈련 기법을 통해 실패 경험으로 굳어진 무력감을 풀어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상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발기력 저하는 단순히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무력감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혈류가 좋아지고 근육이 단련되어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뇌 속에 깊이 박혀 있으면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각집중 이미지 훈련법 센소리 포커스 이미저리 트레이닝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은 강한 자극 영상이나 사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억과 감각을 활용해 뇌를 재훈련하는 기법입니다. 처음 이 훈련법을 제안했을 때 환자분들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면 효과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긍정적 감각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변형되어 행동과 반응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는 이 훈련법을 권해드린 후 2달 만에 반응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65세 정민수 어르신의 사례를 다수 목격했습니다. 훈련 방법은 간단합니다. 환경 조성,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는 꺼두고 조명이 어두운 상태가 좋습니다. 호흡 안정, 의자나 침대에 반드시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3번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최고의 기억 소환, 과거 가장 자신감 있었던 순간, 가장 생생하게 느꼈던 그때의 감각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첫사랑과의 뜨거운 순간, 성생활이 문제 없었던 시절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상상합니다. 감각 집중, 시각이 아니라 촉각, 온도, 압력, 심장 박동 등 감각적 요소에 집중합니다. 피부에 전해지는 따뜻함, 심장이 뛰는 리듬, 근육에 전해지는 힘 등을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복과 고정, 이 과정을 5분간 반복하면서 긍정적 감각이 뇌에 각인되도록 합니다. 실패나 부정적 기억은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좋은 기억만 떠올려야 합니다. 제 경험상 이 훈련법의 효과를 높이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일관된 시간 약속, 매일 같은 시간, 잠자기 전에 5분을 온전히 투자하세요. 부드러운 배경음악, 자연의 소리나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집중을 도와줍니다. 작은 성공 기록, 일주일에 한 번씩 일지를 써서 변화된 기분과 느낌을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유지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장승우 선생님은 이 방법을 3주간 시도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했는데 2달 정도 지나니 상상만으로도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마치 과거의 나를 깨우는 느낌입니다. 부산 연제구의 73세 박상문 어르신은 이 훈련을 6개월 꾸준히 실천한 후 약 없이도 자신감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2분 모두 중풍 후유증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었지만 뇌의 부정적 학습을 긍정적 학습으로 바꾸면서 실제 행동과 몸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 훈련법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심리적 위안을 넘어서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반복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해 뇌 신경회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발기력 회복에도 적용됩니다. 긍정적 감각을 머릿속에서 반복하면 뇌가 나는 할 수 있다는 신호를 근육과 혈관에 더 강하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합니다. 조급함 경계, 3일쯤 하고 결과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3,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뇌 신경회로가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 기억 배제, 실패 경험을 떠올리며 또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넣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오직 성공과 자신감의 순간만 상기하세요. 편안함 유지, 억지로 상상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뇌의 재훈련 기법을 통해 심리적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운동과 보조제 처방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신체와 뇌가 함께 협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발기력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 3가지 축운동, 자연 보조제, 뇌 재훈련을 함께 실천하신 분들은 처음으로 자신을 완전한 상태로 되찾았다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실천이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 이어져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발기력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운동 처방, 자연 보조제, 뇌 재훈련법까지 도입하셨다면 이제는 이 모든 방법을 일상 속 작은 실천들로 연결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매일 최소 1가지만이라도 새로운 건강 행동을 추가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한 잔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아침 운동 후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권유한 부산의 74세 김철수 어르신은 이 간단한 습관을 도입한 뒤 운동 후 다리 온도가 더욱 오래 유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사소하지만 매일 느끼는 따뜻함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식사 일기 쓰기입니다. 자연 보조제를 드실 때 식단도 함께 점검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병국 선생님께 하루 3끼 식사와 간식, 복용 시간 등을 간단히 적어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 후 선생님은 기름진 음식과 과도한 당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식사일기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보조제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스트레칭 루틴 만들기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간단한 전신 스트레칭 5분 루틴을 공유합니다. 목, 어깨, 허리, 골반, 다리 순으로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들인데 꾸준히 하시면 하체 혈류뿐 아니라 전신 유연성도 함께 개선됩니다. 정민수 어르신은 이 루틴을 매주 일요일마다 거르지 않고 수행하신 후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고 허리가 덜 뻣뻣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성취 목록 작성입니다. 뇌재훈련법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는 하루가 끝날 무렵 3가지 작은 성취를 노트에 적어보시라고 권합니다. 오늘 4분 운동했어. 미지근한 물 마셨네. 식사 일기를 썼어. 같은 사소한 목록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해냈다는 성취감을 매일 뇌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박상문 어르신은 6개월간 이 목록을 꾸준히 쓴 뒤 자신감이 하루하루 쌓이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5번째는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활용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배우자나 친구, 지인에게 자신이 시작한 건강 루틴을 가볍게 공유해 보시라고 조언합니다. 공유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고 때로는 격려와 피드백을 통해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의 이동원 어르신은 배우자와 함께 운동 사진을 주고받으며 서로 다독였고 그 결과 부부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고 하셨습니다. 6번째는 매일 아침 알림 설정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에 4분 운동, 시작, 오늘의 미지근한 물, 식사 일기 작성 같은 메시지를 하루 중 3하회 설정해 보세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본인이 선택한 건강 행동을 실행하는 작은 훈련이 반복되면 습관이 자동화됩니다. 제가 권유한 일부 어르신께서는 알람이 없으면 잊어버리는데 이젠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작은 실천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강 회로처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운동 후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점심에 식사일기를 확인한 뒤 저녁에 보조제를 먹으며 작은 성취를 노트에 적는 식입니다. 저는 이를 하루 루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연결고리가 견고해질수록 루틴은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건강 행동은 더 이상 노력이라기보다 일상이 됩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공통된 변화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신체적 변화, 다리 온도 유지, 성기능 개선, 전반적인 혈압 혈당 안정, 정신적 변화, 자신감 회복, 일상에서의 긍정적 에너지 증가,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 저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작은 실천이 가져오는 큰 파급력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이 중 하나를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저녁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운동 처방, 자연 보조제, 노예제 훈련,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의 4가지 축을 함께 실천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합하여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마지막 단계를 밟아볼 차례입니다. 저는 언제나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환자분들은 대개 희망, 도전, 다시라는 답을 합니다.
저는 이 단어들을 모아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희망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뇌는 이미 변화의 씨앗을 싹 트웠습니다. 다리 옹이는 계속 따뜻해지고 운동 후 성기능도 조금씩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변화는 멈추지 않는 연속된 실천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아침 계단을 오르내린 그 3분, 그리고 벽 스쿼트 1분을 작은 승리로 여겨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괜찮아, 해보자라고 중얼거리며 시작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한마디가 뇌에 긍정 신호를 보내 하루 종일 여러분의 선택을 돕습니다. 두 번째, 도전을 즐기는 태도입니다. 발기력 회복 여정은 짧은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끔은 운동이 귀찮고 보조제를 깜빡하고 이미지 훈련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 번만 포기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또 시작해보세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변화입니다. 작은 도전들이 쌓이면 뇌는 나는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다시 돌아온 자신감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상담할 때 종종 환자분께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답변은 오래간만에 내 몸 같아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 보여요입니다. 이 자신감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신체 기능과 마음 상태가 서로 시너지를 내어 실제 발기력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자신을 인정해 보세요. 그 미소가 뇌의 기쁨을 기록하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네 번째, 관계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파트너와 부드러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요즘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라고 솔직히 전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레 응원자가 되어줄 겁니다. 저는 많은 부부가 이 과정을 통해 서로를 향한 이해와 애정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긍정적 에너지는 여러분의 자신감을 다시 한번 북돋아 줍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천해 온 4가지 축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비로소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매달 또는 분기별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건강 루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라고 제안합니다. 운동 보조제 이미지, 훈련작은 실천 항목을 체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가세요. 저는 이 체크리스트가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의 선언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 선언이 뇌 속 신경회로에 새겨지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자동으로 새로운 행동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 순간을 새로운 시작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나아간다면 발기력 회복은 물론 전반적인 삶의 질 역시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변화가 아니라 성장을 경험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작은 도전과 성취가 모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